네, 이번에는 서비스에 대해 네, 이번에는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파드와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디플로이먼트를 배포를 적용을 한다고 해서 바로 브라우저에서 파드로 연결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브라우저를 호출을 해가지고 파드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볼 수 있었는데, 서비스는 파드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추상화한 부분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해서 우리가 파드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통신이 필요한데, 그 통신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 IP, 그리고 노드 포트, 그리고 로드 밸런스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IP 같은 경우에는 파드와 파드 간의 내부 통신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데, 외부에서는 이 클러스터 내로 요 클러스터로 접근을 할 수는 없고, 이 클러스터 내에서 이 파드와 파드 간의 통신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를 할 때 엔진엑스와 같은 로드 밸런서, 리버스 프록시라고 부르는 거를 사용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게 보통 로드 밸런서인데, 로드 밸런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노드 포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 서비스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을 하려고 할 때 특정 포트로만 접속을 할 수 있는 것이 노드 포트라고 하고, 노드 포트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은 로드 밸런서와 그리고 이 클러스터 IP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클러스터 IP를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파드에서 파드로 핑 테스트가 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직접 실습은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실습을 위한 내용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고, 이 명령어들을 차례차례 따라가 보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네, 파드에서 파드로 핑 테스트를 같이 해볼 텐데요. 먼저 두 개의 파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파드를 직접 생성하는 게 아니라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파드를 생성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디플로이가 두 개가 생성이 됐고, 파드도 두 개가 생성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플로이가 두 개 생성이 됐고, 이에 따른 파드가 두 개가 또 생성이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파드의 IP 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파드는 10.1.2.5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첫 번째 파드에서 두 번째 파드로 핑을 날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날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이 IP가 달랐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두 번의 그 핑이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5번 하고 싶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드가 디플로이가 어떤 파드가 유실이 돼서 새로 생성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파드가 대체될 때마다 새로 생성될 때마다 파드의 IP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핑을 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파드를 삭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 다시 생성이 됐을 거고요. 네. 위에서는 이 이름으로 슬립2 파드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새로운 슬립2 파드가 생성이 된 걸 확인이 되고 슬립2 파드의 IP가 아까하고는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10.1.2.51이었는데 지금은 10.1.2.52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파드가 변경될 때마다 어떻게 하나 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인터넷에서의 DNS와 마찬가지로 도메인 네임 서버와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에서도 클러스터의 전용 DNS를 사용을 해서 서비스와 IP 주소 간을 매핑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 도메인 네임으로 통신한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에 대한 매니페스트 정의도 필요한데 간략하게는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또한 여기 메타데이터의 네임이 이렇게 필요하고요. 이 서비스 네임이 우리가 얘기한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이 됩니다. 서비스의 정의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셀렉터와 포트 목록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셀렉터 항목이 있는데 셀렉터 항목에는 레이블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에는 이렇게 여러 개 포트를 정의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단일 포트로 80 포트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서비스가 생성이 됐고요. 서비스를 조회를 할 때는 SVC를 가지고 질의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sleep2라는 서비스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클러스터 IP가 이렇게 할당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클러스터 IP는 클러스터 어디에서든 접근 가능한 IP 주소가 되겠고요. 다른 파드와 통신이 되는지 우리가 아까 했었던 것처럼 핑 테스트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 실패하게 될 겁니다.
네, 진행이 없죠. 네, 100% 패킷 로스가 발생했습니다. 핑테스트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가 이 핑 명령에서 사용하는 RCMP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핑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 서비스에 대해서 아까 확인을 할 때 첫 번째로 봤었던 클러스터 IP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러스터 IP는 파드와 파드 간 통신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IP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서비스의 유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서비스가 클러스터 IP고 클러스터 내부의 전체에서 사용되는 IP 주소를 생성합니다. 그게 클러스터 IP가 되겠고요. 이 IP는 파드가 어떤 노드에 있더라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내부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외부 접근을 막아야 하는 경우에 클러스터 IP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통신이 필요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나눠서 사용을 할 때, 그때 이제 웹과 백엔드 간의 그 통신이 필요할 때 내부 통신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게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웹과 API 파드 간의 통신하는 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웹과 백엔드 파드를 디플로이먼트를 생성을 해서 파드 또한 생성이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생성된 디플로이가 정상적으로 올라왔는지 같이 확인해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웹과 API에 대한 파드도 정상적으로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스테이터스가 파드가 생성 중이면 컨테이너가 생성 중이면 이렇게 컨테이너 크리에이팅이라고 스테이터스가 표기가 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이 스테이터스가 러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파드 준비가 끝날 때까지 대기 명령어를 사용이 필요할 때 이렇게 kubectl wait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사실 이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 파드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네, 일단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우리가 올린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웹에 대해서는 8081 포트로 브라우저에서 호출해서 80 포트로 파드가 떠 있는 80 포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포트 포워딩을 했고요. 네, 브라우저에서 8081 포트로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네, 서비스가 기존에 떠 있는 게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보이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화면이 출력됐으면 고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고 버튼을 누르면 이 고 버튼이 백엔드 API로 호출을 실행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네. RNG 서비스 unavailable이라고 출력이 되네요. 왜 그럴까요? 네. 쿠버네티스 내부 DNS에 넘버스 API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발생한 문제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API가 HTTP 넘버스 API 하고 이렇게 그 API URL이 나와 있는데 이 넘버스 API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넘버스 API에 대한 서비스도 그 적용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넘버스 API에 대한 그 매니페스트는 다한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거기를 일단 끊고요. 서비스를 올렸습니다. 네. 넘버스 API에 대한 서비스도 클러스터 IP 형태로 적용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포워딩을 통해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서 고 버튼을 누르면 네, 요번에는 41번으로 랜덤 숫자가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백엔드 API에 대한 접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API 파드를 삭제 후에 웹 어플리케이션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API 파드 IP 주소를 먼저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 파드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 API가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그 파드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파드를 삭제하고 난 다음에 디플로이먼트가 그 파드의 위치를 확인하면 다시 파드를 생성을 할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넘버스 API 파드가 새로 생성된 거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위에 기존에 있었던 파드 이름이고 이게 새로 생성된 파드 이름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포트 포워딩을 해서 다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네, 정상적으로 작동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파드에 대한 IP를 가지고 통신의 서비스가 클러스터 IP가 그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그 DNS를 가지고 통신을 하기 때문에 파드가 삭제됐다가 다시 재생성돼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통신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제공하는 추상화가 있으면 계속 파드가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웹은 비록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브라우저에서 웹으로 접속을 했지만 웹에서 백엔드로의 통신은 클러스터 IP를 통해서 내부끼리 통신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가 로드 밸런서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외부 또는 다른 노드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대상 파드로 전달을 할 수가 있고 클러스터로 트래픽을 전달해주는 외부 로드 밸런서와 함께 동작하며 레이블 셀렉터와 일치하는 파드로 트래픽을 전달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로드 밸런스에 대한 그 서비스 매니페스트인데요. 여기에서는 클러스터 IP랑 그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 포트는 서비스가 주시하는 포트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트래픽이 전달될 파드의 포트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브라우저로 아까 클러스터 IP를 이용을 해서 외부로 브라우저에서 웹으로 호출하기 전에 8082 포트에서 80 포트로 그 포트 포워딩을 설정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포트 포워딩을 설정하지 않고 8082 포트로 요청이 들어오면 80 포트로 전달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서비스에 대한 타입이 로드 밸런서로 아까의 그 클러스터 IP와는 다른 거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웹 쪽에 로드 밸런서를 설정을 해서 그래서 그 포트 포워딩이 아니라 포트 포워딩을 거치지 않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호출을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HTTP get 서비스를 확인하면 네, 웹에 아까는 클러스터 IP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없었죠. 네, 근데 로드 밸런서라는 그 서비스 타입으로 서비스가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익스터널 IP는 로컬 호스트가 되게 됩니다. 이 로컬 호스트는 우리가 지금 그 로컬에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실제로 그 실제 서버에다가 그 서비스를 적용하게 되면 그 해당 서버에 대한 IP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조금 다르네요. 네, 죄송합니다. 약간 좀 수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포트를 수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챕터에 넘버스 웹을 보고 있었는데 웹 서비스가 지금 8080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걸 8일로 바꿔서 다시 재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에서도 이제 8081로 포트가 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네. 이렇게 페이지가 잘 보이고, 그리고 백엔드 API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로드 밸런서는 그 외부 IP 주소를 주시하다가 해당 주소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클러스터로 전달한다고 하고요. 익스터널 IP는 클러스터에서 제공하는 주소가 된다고 합니다. 네, 노드 포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드의 IP 주소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서비스라고 하고,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가 노드 포트 서비스에 지정된 포트를 주시하며 들어온 트래픽을 대상 포트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여기 그 특정 포트를 통해서 이 서비스로 들어와 파드로 접속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멀티노드 클러스터에서 로드 밸런싱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서비스에서 설정된 포트가 모든 노드에서 개발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로드 밸런스만큼 유연하지 않아서 실제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연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굳이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굳이 사용을 한다면 시연 같은 특정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드 포트의 매니페스트도 거의 유사한데, 여기 아까 로드 밸런서에서 그 포트 정보에서 추가되는 게 노드 포트에 대한 정보가 추가가 되고, 여기 타입에는 로드 밸런서 대신 노드 포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클러스터 외부로 트래픽을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external name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external name은 클러스터 내에서만 유효한 로컬 도메인 네임을 외부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스토리지 컴포넌트, 그러니까 특정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외부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하고 연동할 필요가 있는데, 쿠버네티스 안에서가 아니라 그럴 때 이제 DB 서버가 따로 빠져 있는 경우에 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파드에서 로컬 네임을 사용하고 쿠버네티스 DNS 서버에 이 로컬 네임을 조회하면 외부 도메인으로 해소해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타 내용은 기타 정의는 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익스터널 네임을 그러면은 그 사용해 볼 수 있는 익스터널 네임 서비스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이 될까? 네, 어떻게 생겼을까? 요거를 보면 역시 그 쿠버네티스 API 버전, 그리고 그 쿠버네티스 리소스에 대한 정의의 그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네임은 클러스터 안에서 사용되는 로컬 도메인 네임인데, 이 로컬 도메인 네임은 외부의 raw.github user content.com이라고 하는 이, 이 도메인하고 연결해주는, 네, 로컬 도메인 네임을 해소할 외부 도메인을 여기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잘 와닿지가 않는데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먼저 API에 대해서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그 매니페스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그 쿠버네티스 API에 넘버스라고 하는 그 랜덤 숫자 생성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API에 대한 서비스를 삭제를 하고 API 서비스를 새로 익스터널 네임용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비스를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네임 서비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다시 조회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아까와는 달리 아까는 클러스터 IP가 이렇게 그 설정돼 있었는데 이게 익스터널 IP 영역에 이렇게 그 도메인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브라우저에서 고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에 NS 록업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넘버스 API에 대한 내부 DNS가 외부 DNS row.github-user-content.com이라는 도메인으로 연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호출을 하면 네,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 도메인이 통신이 지금 있네요. 이 도메인으로 지금 현재 API가 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PI를 호출을 했을 때 그 실패가 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내용은 헤드레스 서비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익스터널 네임 서비스는 도메인 네임을 대체했다고 하면 헤드레스 서비스는 IP 주소를 대체해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클러스터 IP 형태로 정의가 되기는 하지만 레이블 셀렉터가 없기 때문에 대상 파드가 없고 그 대신 자신이 제공해야 될 IP 주소의 목록이 담긴 엔드포인트 리소스와 함께 배포를 해야 됩니다. 네. 헤드리스 서비스에 대한 그 매니페스트는 아래와 같고요. 우리가 초반에 매니페스트에 대한 그 사용을 할 때 야물 파일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야물 파일에 대한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쿠버네티스의 여러 가지 리소스를 하나의 파일에 그 선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에 복수의 리소스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구분선을 지정을 해놓고 그 하위에다가 새로운 그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야물 파일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여기서는 그 1 번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
헤드리스 서비스에서는 이 서비스의 그 형태가 클러스터 IP로 돼 있고, 그러나 이제 셀렉터 필드가 없기 때문에 이 셀렉터 필드가 없으면은 헤드리스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드리스 서비스는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그 IP 목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엔드포인트라는 그 리소스에 대한 선언이 필요하고, 여기에 어드레스 그리고 포트에 대한 정의 등이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 예제를 실행을 해보면 이제 넘버스 API는 헤드리스 서비스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는 external name으로 그 external IP에 그 도메인이 들어가고, 이 클러스터 IP는 그 공백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엔드포인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엔드포인트는 192.168.123.234 IP를 가지는 곳이 엔드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테스트를 수행을 했을 때 이 또한 실패가 발생할 겁니다. 네, 이렇게요. 네, 지금까지 서비스에 대한 쿠버네티스 리소스 중에 하나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서비스 리소스는 삭제될까지 그 IP 주소가 바뀌지가 않고, 컨트롤러가 있어 파드가 변경될 때마다 엔드포인트의 목록을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클라이언트는 스태틱 IP와 네트워크 프록시만 있으면 항상 최신 상태의 엔드포인트 목록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시간에는 컴피그 맥과 시크릿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